부모가 자녀를 붙잡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부모 자신을 먼저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녀 걱정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잠들기 직전에도 자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걸까요? 자녀가 아직 어릴 때는 이 걱정이 당연했습니다. 아이를 보살피고, 길을 알려주고,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부모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녀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이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건강하지도 젊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내가 더 힘듭니다. 자녀가 실수하면 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밤새 뒤척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부모라면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을 거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사랑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우리는 자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더 깊은 사랑이 되는지에 대해서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다만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밑에는 여러 겹의 감정이 겹쳐 있습니다. 죄책감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늘 따라다닙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혹시 내가 어릴 때 뭔가 잘못 가르쳤나, 더 많은 것을 해줬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비교도 있습니다. 다른 집 자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는 왜 이런가? 이 비교는 부모 자신을 향합니다. 다른 부모들은 뭔가 다른 방법을 쓴 걸까? 나는 부족한 부모였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걱정은 의무가 됩니다. 체면도 한몫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곧 부모의 성공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자녀의 어려움은 부모의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매달립니다. 자녀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사랑과 죄책감과 비교와 체면이 뒤엉켜 부모는 자녀 문제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와주는 것과 개입하는 것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명확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학교에 보내고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입하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침범이 됩니다. 자녀의 직장 선택에 의견을 내고 연애와 결혼에 간섭하고 돈 문제에 계속 손을 대고 손주 양육 방식에까지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우리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숨이 막힌다고 느낍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넘었다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나쁜 부모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가야 할 영역에 부모가 계속 남아있으면 자녀는 영원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 문제에 더 지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해도 몸이 버텨줬습니다. 밤새 걱정을 해도 아침에는 일어나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걱정이 곧 피로가 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감정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녀가 답장을 안 하면 온갖 상상이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바쁘겠지 하고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노후 불안이 함께 찾아옵니다. 자녀를 돕느라 쓴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녀의 학자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손주 육아 지원까지. 그렇게 쓰고 나니 정작 내 노후 준비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자녀가 잘 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가끔은 두렵습니다. 내가 아프면 어쩌나?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면 어쩌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걱정을 멈추지 못합니다. 걱정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자녀 생각이 떠오르고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조금씩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지 보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강해질수록 현실과의 간극이 커집니다.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 간극이 고통이 됩니다. 이건 자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손주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바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가 정한 모습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는 자녀의 속도로, 자녀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름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만 자녀가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틀을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불안해지고 개입하려 하고 결국 자녀와 부딪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하려 할수록 실제로는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내린 선택의 결과도, 자녀가 겪는 아픔도 결국 자녀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물러나도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직장을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정적인 곳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일을 선택했다면 그건 존중해줘야 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건 자녀가 배워야 할 경험입니다. 자녀가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대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 그게 이 시기의 사랑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문제에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빚을 졌다면 자녀가 갚아야 합니다. 자녀가 돈 관리를 못한다면 자녀가 그 불편함을 겪으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메워주면 자녀는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가장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실패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지켜보고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것뿐입니다. 이건 부모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시기가 바뀐 겁니다. 역할이 달라진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평생을 앞장서 온 사람이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건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뎌내는 것도 이 시기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도와줄 수 없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취업 준비를 할 때 이력서를 봐주는 건 도움입니다. 하지만 자녀 대신 면접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생활비를 대줄 수는 없습니다. 이 구분이 명확해지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했다. 그 이상은 자녀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자녀의 나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30살이 넘은 자녀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나이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영원히 미성년자 취급하면 자녀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나이를 인정한다는 건 자녀를 어른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내 건강과 노후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도 편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가 그 짐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내 건강을 지키는 것, 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이 기준들이 잡히면 이제 자녀와의 대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 내가 다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언어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짧지만 강력한 문장입니다. 자녀가 내린 결정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설령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중한다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자기 선택에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네가 결정해. 이 말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계속 결정을 대신해주면 자녀는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결정은 자녀의 몫입니다. 우리는 조언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넘겨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울 수 있어.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무한정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중을 위해 더 좋습니다. 자녀도 현실을 알아야 스스로 준비합니다. 믿는다. 이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녀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는 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는다는 말. 이 말 한마디가 때로는 100마디 조언보다 강합니다. 이런 문장들을 실제로 써보면 처음엔 어색합니다. 입에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고 실제 상황에서 한 번씩 꺼내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이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물러난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걸 혼동합니다. 자녀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고 자녀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러남은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녀를 믿기 때문에 물러서는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뒤로 가는 겁니다. 이건 방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물론 지켜보는 건 계속합니다. 자녀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우리가 먼저 나서는 건 신뢰가 아니라 불신입니다.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놓아주면 자녀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자녀는 영원히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 물러남은 사랑을 거두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해치고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면 그 에너지가 자녀에게도 전달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안 때문에 더 짐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걱정하시는구나. 내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구나. 자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녀를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부모의 과도한 걱정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부모가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도 편안해집니다. 부모님은 당신 인생을 사시는구나. 나도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니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녀에게서 조금 떨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기 건강을 챙기고 자기 관계를 돌보고
자기 취미를 즐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사랑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 됩니다. 자녀가 스스로 걷게 하고 우리는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평생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놓아주는 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부모도 자녀도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자녀는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걸 막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서 물러나는 이유는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 걱정으로만 보내기에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우리 인생이 자녀 중심이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에게 매이지 않는 것, 자녀를 걱정하되 자녀 걱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 자녀를 돕되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이 시기의 균형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자녀 걱정이 일상이 된 사람이 갑자기 걱정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은 내 시간이야 라고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을 때 잠깐 참아보는 겁니다. 자녀가 연락이 없어도 괜찮아, 바쁜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이면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까지 먼저 말하지 않기. 자녀의 선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자녀가 실수했을 때 바로 나서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게 지켜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가 우리 없이도 잘 살아간다는 걸. 자녀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우리가 놓아줘도 자녀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가끔은 자녀가 먼저 물러나 달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그만 걱정하셔도 돼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너무 간섭한 건가? 자녀가 나를 밀어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자녀가 부모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자녀도 독립하고 싶은 겁니다. 자녀도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섭섭해할 수도 있고 자녀의 성장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자녀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네가 필요할 때 말해. 믿는다. 잘할 거야. 이 짧은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긴 설명도 감정적인 반응도 필요 없습니다. 자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것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녀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물러나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붙잡고 있는 건 쉽습니다. 걱정하는 건 익숙합니다. 개입하는 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건 어렵습니다. 지켜보는 건 불안합니다. 침묵하는 건 낯섭니다. 그래서 물러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녀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녀에게 그 경험을 허락하는 것. 자녀가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녀가 스스로 헤쳐나가게 두는 것.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면서도 자녀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을 원하기 때문에,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설 수 있습니다. 물러섬이 사랑이 되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녀도 알게 됩니다. 부모가 왜 물러섰는지, 부모가 왜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지, 부모가 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는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으시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나이가 들면 압니다. 부모가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자녀가 부모가 되면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자녀는 고마워할 겁니다. 놓아줘서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스스로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우리는 그 순간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장 자녀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인생이 자녀로만 채워지면 자녀가 떠났을 때 부모는 텅 빈 사람이 됩니다. 자녀의 인생이 부모의 기대로만 채워지면 자녀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물러남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녀를 아이로 대하던 관계가 끝나고 어른과 어른으로 만나는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 평등하고 더 편안하고 더 진솔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자녀 걱정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줄어듭니다. 자녀 때문에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자녀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 나 자신에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가 편안해지면 가족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공감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이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녀에게서 물러나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물러남은 신뢰입니다. 물러남은 존중입니다. 물러남은 자녀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러남은 부모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자녀만 바라보며 살기에는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간직하되 그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에게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를 걱정하되 그 걱정이 전부가 되게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 후반부의 사랑입니다. 붙잡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사랑입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편안한 그날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